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는 28일부터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찾습니다. 양국 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처음 만난 두 정상이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문 대통령이 이제 취임 51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 저희가 아까도 리포트를 통해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취임 후에 가장 빠른 정상회담인데 그런 만큼 좀 관심이 더 가는 부분이고요. 일단 먼저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부터 좀 짚어보시죠. 예, 취임 후 가장 빠르죠.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국정 공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번 탄핵 정국으로 길게는 한 7개월 정도 외교 분야에서 공백이 있었다라고 예. 판단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한미 정상회담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서둘러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워낙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위중해지는 상황이고 그것이 우리한테는 적지 않은 안보 위협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를 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새로 이제 등장한 정부에서 미국과 어떻게 앞으로 5년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동맹을 더욱 돈독히 다져갈까 하는 거에 아주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 만나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한미 정상들 간의 만남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견줘봤을 때 이번 만남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라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 이거 참 예상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문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스타일이 워낙 달라서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려지다시피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고 싶은 네. 얘기를 다 하는 타입이고 우리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신중하고 또 원칙을 좀 중시하는 그런 타입이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미가 양국 이번 정상회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 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조치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죠. 네. 그 두 명 다 이 조깅을 좋아해 갖고 매번 정상회담을 할 때 같이 뛰었거든요. 네. 그 뛰면서 양국 정상이 우애를 다지는 것도 있지만 재밌는 게 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 승부사 기질이 있어서 예. 그 조깅을 뛰면서도 꼭 클린턴 대통령을 앞질려려고 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떤 우호적인 그런 제스처를 분명히 이제 그 미국 측에서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어떤 맞춰드리지 않을까 예, 이런 예. 느낌도 드는데요. 또 어쨌든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우애가 있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양국의 신뢰를 보여줄 만한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기대가 되는 만큼 어쨌든 정상회담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한반도 상황, 또 양국 간의 어떤 관계에 놓인 현안들을 짚어보자면 이게 마냥 서로 마주보고 웃을 수만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어도 속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지금 놓여 산적한 현안 중에서 이번 회담에서 가장 좀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내용이 어떤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양측에서 예.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아마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안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역시 북한 핵 문제랑 사드 문제 두 개가 가장 한미 간의 첨예한 문제고 양국 간의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이 기본적으로 핵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기본 최종 목표 예. 같은 경우에는 양국이 합의를 충분히 하고 있죠. 예, 완전한 북핵 비핵화. 폐기라는,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문제는 그것을 이루는 수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것처럼 핵 동결 입구론, 비핵화 출구론이거든요. 예. 근데 그 입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좀 차이가 있었죠. 특히 제가 조금 긴장을 했던 거는 원비어 군의 사망 사건 그리고 또 특히 우리 문정인 특보의 발언 두 개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컸었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 핵 문제의 이 간극을 더 넓히는 두 가지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참 다행스럽고 또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했던
몇 가지 세 군데 방송이랑 지금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뭐 자세히 읽어보셨겠지만 뭐 이미 충분히 보도도 됐고요. 상당히 의구심을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문정인 특보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를 하고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대북 압박과 제재 측면에서도 분명하게 그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 없이 북한의 김정은과 또 북한과의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단의 현재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아주 세세하게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큰 방향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물론 첫 술에 배부르려면은 뭐 사전 작업도 이미 거쳤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방법론에 있어서의 어떤 공통 분모를 좀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할 텐데 이 점은 좀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예, 아주 중요하죠. 공통 분모는 제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양국이 일단 한반도의 비핵화의 원칙을 재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대북 압박과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한국 측은 대화에 대한 그 중요성도 같이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 생각에 그 정도 선이면은 뭐 충분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근데 어떻게 조건을 맞춰갈까 하는 그런 세부적인 상황들은 이번 아마 회담에 다 그 뭐 시간도 사실은 충분치 않고 그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거고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은 한미만 합의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북한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정적으로는 중국이죠. 그쵸. 예,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뭐 며칠 전에 미중 외교 안보 전략 대화에서 보다시피 여전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도 큰 간격이 있음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놓고 한미가 구체적인 부분의 이정표, 로드맵 같은 거는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공통분모 중에서 이제 뭐 선제 타격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많은 도발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그 가능성, 이거에 대한 거론될 가능성은 저희가 또 어떻게 좀 짚어보죠.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그 미국 언론이랑 얘기할 때 질문이 나왔었고요. 그 이른바 이제 4월 위기설 때 계속 예. 그런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죠. 지금 또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 다시 한번 이제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재판단에는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더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른바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한국의 자위권 차원에서 한미의 자위권 차원에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뭐 북한이 진짜 핵을 실은 미사일을 쏘기 임박했다. 20분 후면 발사된다. 근데 그 타겟이 뭐 한국이나 아니면은 뭐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라든지 괌이라든지 그 분명하다면 우리가 선제 타격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 국제법에서도 다 허용한 자위권 차원이고요. 예.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른바 예방 타격인데요. 그 문제는 지금 쉽게 결정 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미국 행정부랑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이런 군사적인 옵션을 결코 배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의 압박 부분에 분명히 군사적인 옵션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일부에서 뭐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라고 한국을 이렇게 뭐 배제하고 가는 거에 군사적인 옵션 자체도 한국 없이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미국이 혹시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한미 연합사 체제고요. 혹시라도 미국이 그런 군사적인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한국과 일본과 합의하에 군사적으로도 그걸 합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하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계속해서 북핵과 관련해서의 한미 정상의 의견을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조금은 더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는 지금 선제 타격 관련된 이야기도 했다시피 굉장히 강경 모드예요. 근데 이게 오토 원비어 씨 사망 사건 이후로 더 강해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이후에 시온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적절한 상황이 오면 근데 그 스파이서 대변인이 말하기를 그 적절한 상황이라는 것이 훨씬 멀어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럼프와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멀어졌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6.15 17주년 기념식에 또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추가 도발이 없으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 근데 그 후에 조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서방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김정은을 만나려면 확실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있을 경우에만 만날 것이다. 또한 뭐 대북 압력과 제재는 여전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비핵화를 창출하는데 한국도 미국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 원비어 사건 자체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좀 간격을 벌려놓은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잘 그 후에 그 좀 잘 정리를 해서요. 사실은 조금 더 좁혀놓은 그런 효과도 저는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상당히 좀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이 사드 문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사드 논란이 좀 지연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불편한 심도 드러내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두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딱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또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꺼낼 수도 있을까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제가 사실 제일 우려하는 건 사드 문제죠. 그래요? 네, 북한 핵 문제는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공감대, 그 원칙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드는 원칙 차원에서 얘기를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분명히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공감대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배치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다라는 그렇죠. 것도 지금 이미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문제를 뭐 피해갈 수는 없고요. 셰넌 지난번에 정무차관이 와서 한미 간의 의제를 조율할 때 그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는 가장 중요한 이번에 정상회담 의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매티스 국방장관도 상원 청문회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뜻을 따르겠다는 예, 뭐 한국 존중한다. 대통령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정부가 일단은 배치가 지금 연기되는 건 확실하고요. 올해 내에 배치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이게 결코 배치 철회는 아니다. 배치 연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거는 국내적인 부분이니까 뭐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사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좀 트럼프 행정부랑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지금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지난 며칠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사실은 중국 때문이죠.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를 압박을 하고 보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현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해결해 보려다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드 무기 체계라는 것은 사실 주한미군이 배치되는 거고 미국이 다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같이 협의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을 설득을 하던 어쨌든 중국과 같이 한미가 공동 정선을 펴서 중국과 얘기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우리 정부가 사드 문제를 뭐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꺼낸다면 그런 부분들도 다 좀 꺼내놓고 얘기를 해서 쉽게 말해서 배치 조건과 배치 철회 조건을 한미가 좀 합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뭐 문서가 됐던 어떤 합의됐던 것을 중국한테 좀 전달하는 그런 방법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얼마 전에 미중 간의 외교안보 대화에서 아예 중국이 미국한테 사드 문제를 직접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봤는데 예. 이제 또 경제 사절단도 경제 같이 이제 동행을 하는 만큼 한미 FTA 문제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기조를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좀 정확한 기조를 밝히고 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좀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미 간의 의제 조정 과정에서 지금 한미 FTA 문제는 사실은 뭐 불거지진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밝힌 그 의제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미국 측에서도 뭐 그 정책 담당자가 한미 FTA 얘기는 직접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이 한미 FTA도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변칙적으로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FTA만 딱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대미 무역 적자의 문제. 그러니까 대미 우리는 흑자죠. 우리가 1년에 한 280억 불간의 그런 흑자를 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국이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경제사절단 같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80억 불이면 우리가 200억 불 정도로 그 우리의 흑자를 좀 줄이는 앞으로의 방안 같은 경우, 그럼 우리가 뭐 수출을 적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미국
거를 더 많이 수입을 해올 수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미국 방산 그 무기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양국 그 무역 그 수지에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준비해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